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656조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 책임 배시부터 해드릴게요. 자, 보험회사요.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당사자예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 책임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있으면 최초 보험료를 안 내도 보험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문구 볼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문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에서 책임지시는 최초 보험료 지급이 없다면 보험자는 책임이 없어요. 요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거든요.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하기로 했다. 최초 보험료가 없어도. 그러면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자, 최초 보험료 지급 받을 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지만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또는 중과실로 인해요 생길 때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좀 같이 알아놓고. 자, 문제 한번 보죠.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 책임과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보험 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와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수령권. 이거 맞는 거죠? 이 보험 설계사 보험료 수령권이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나 중개사는 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수령권이 있어요. 보험자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 최초 보험료 지급받도록 개시하죠. 맞죠?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서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일시의 보험료를 지급하기 틀린 말이죠. 일시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이렇게 쭉 1년 보험료를 쫙 내기로 했어요. 근데 매월 내요. 매월 내기로 했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료 일부분이라도 지급을 했으면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료 일부분이나 보험료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면 나머지 기간 있잖아요. 이 안 받은 기간 있잖아요. 이 보험료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보험계약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일시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거 강제 규정이 아니고 여기에 보험계약자에 다른 약정이 있잖아요. 보험료 불가분의 측에서 나머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이거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이 사고 이후에는 보험료 안 받아들여도 큰 문제 없거든요. 보험자가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만 회사가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건 2년이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이나 이런 수령권은 3년이요 3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 책임개시 언제부터? 최초 보험료 받은 때로부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 의무.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이제 회사에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회사에다 알려줘야 할 거네요. 이건 누가 있겠어요? 보험계약자도 있고,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도 이 권리 의무가 있어요. 이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보험,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받을 사람 보험수익자요. 이런 사람들, 이 보험수익자도 자기가 보험금 받을 사람이니까 사고 발생이면 통지 의무를 해야 돼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언제? 지체 없이 해야 돼요. 한참 있다 오면 안 돼요. 바로 지체 없이 보험자의 그 발생을 통지를 해야 돼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해 손해가 증가될 때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거를 왜 이렇게 바로 통지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추가로도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빨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런 지체를 했어요. 사고 발생했는데 바로 안 해가지고 이 사고 금액이 중과한 거 있잖아요. 이 사고 나고 금액이 들어간 게 1억이에요. 1억인데 지체해갖고 중과되면 1천만 원이 더 중과됐다. 그러면 이 증가된 손해 있잖아요. 이 증가된 손해는 만약에 이게 해태일세는 통지 의무를 해태했을 때 있잖아요. 이 증가된 손해는 보상을 안 해요. 1억, 원래 손해난 거 1억은 다 보상을 하는데, 해태했을 때, 통지 의무를 해태했을 때 있잖아요. 이 증가된 손해, 이 1천만 원만 보상을 안 해요. 이것만 보상을 안 해요.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험사고 통지 의무는 누구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도 이렇게, 이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그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이게 증가된 손해 있잖아요.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서 책임을 안 지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권은 없어요.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해태했다고 그래서 계약 해지 있잖아요. 계약 해지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은 없어요. 요것도 하나 챙겨 놓으세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자나 보험사고 발생할 때는 언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죠. 맞죠? 요거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자 맞죠? 통지 방법은 구두나 서명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중에 했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해태 증가된 손해를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죠. 요거 없다가 맞아요. 요게 틀렸어요. 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옳은 거.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권은 없죠. 이건 없어요. 계약 해지권은 없다. 보험계약자 보험사고 발생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에 지체 없이 해야죠. 지체 없이 해야 추가 손해가 발생 안 하도록 그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맞는 거죠. 요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게 여기 다 마찬가지요. 보험수익자나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도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지. 포함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보험금의 지급,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제 보험금이 결정된다.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냐? 보험금을 지급해내.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언제 지급을 하겠다. 계약할 때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을 했어요. 약정 기간 내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약정이 없는 경우는 보험금액을 결정을 하고,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지급할 거 보험 금액을 결정하고 언제 10일 내 지급하면 돼. 10일 내. 자, 요것만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돼요. 보험금 지급. 약정이 없는 거는 보험금액 결정하고 사고 발생 통지를 하면은 보험금액 결정을 하고 10일 내에 지급을 하면 돼요. 자, 조문 한번 읽어보죠.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10일 내 누구한테 피보험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은 생명보험은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죠?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경우 한번 보죠. 자, 보험자는 보험금의 그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는 경우는 보험 발생 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내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0일이 아니죠.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고 보험 금액이 통지를 받고 보험 금액이 결정되고 보험 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10일이에요. 10일. 이거 잘못됐어요. 자, 보험 금액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한번 보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며칠 1개월이 아니죠. 이게 10일이에요. 10일. 10일 보험 수익자나 피보험자 이게 피보험자가 되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음 보자.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를 합의는 유효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요거. 이게 피보험자가 이게 보험금,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자거든요. 보험금 수령자. 계약자와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자하고 뭐 지급을 유예한 합의 있잖아요. 합의는 유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9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발생해서 책임을 안 짓는 걸 갖다 면책이라고 그래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이건 다 들어가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받을 사람이나 보험료 내는 사람 있잖아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길 때는 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당연히 없죠. 이거. 자, 뒤에서도 나오는데 손해보험에서 면책할 때는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요거. 이게 성질이라는 것은 그 제품 자동차면 자동차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갖다 성질이라고 그래요. 뭐 자동차에 녹이 쓴다든가 이런 걸 성질이라고. 하자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 제품에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그래. 하자. 이게 자연소모 이런 것들은 이제 손해보험에서도 면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요. 요게 사망을 하는 보험사고와 상해보험에서 있잖아요. 보험계약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면책 사유 있잖아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자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거는 절대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동거가족, 동거피용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기에 발생한 경우 면책 여부예요. 이럴 때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동거가족이나 피용자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면책을 보험회사가 면책을 하냐. 663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보험자는 보험금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 요거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있잖아요. 요런 거.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약정의 효력이라고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책임을 부담하기로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만약에 특약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도 보험자가 책임을 하기로 부담을 한 특약을 만들었다. 특약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다. 이 경우 중과실로 야기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특약 있잖아요. 보험자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효력을 인정을 해요. 이때는. 자, 중과실일 때는 인정을 하는데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의한 면책 특약 있잖아요.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책임지기로 한 특약 있잖아요. 특약. 요건 신의성증 원칙 반하고 범죄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특약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도 특약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중과실일 때는 특약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놓겠으면은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데 고의일 때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참고로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가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맞는 얘기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에 관해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 또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해야지. 맞는 얘기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생길 때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다른 약정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게 뭐 절대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험자가 별도로
중과실을 있을 때도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으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와 전쟁, 기타 별난 일이 생길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전쟁이나 별난 같을 때일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요. 요렇게. 네,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당사자 간에 전쟁이나 별난이 있을 때도 그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했으면 약정이 없으면 그건 책임을 져요. 이것도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이거 뒤에 나오니까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중에. 자,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옳은 거.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하다 집재 보험자의 그 통지할 의무가 없다. 보험 수익자도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어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 생길 때는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 이건 맞는 얘기죠. 고의나 중과실.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약정기관이 없는 거 지급하는 날부터 며칠 내에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해야죠. 이쪽에. 보험자 책임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의 체계를 청약하도록 계시다. 보험자의 책임은 초회보험료 납입할 때부터예요. 초회보험료 납입. 초회보험료 납입할 때부터 책임을 져요. 청약할 때가 아니고 보험료 안 내면 안 줘요.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부터 책임을 계시게 돼요. 이쪽에. 전쟁 등으로 의한 면책,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요거는 예상 못했고, 요런 거 전쟁 같은 건 예상 못하고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보험자한테 이거 면책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보험사고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 생길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것도 의무규정이에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요것도 의무규정이니까 요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책임이 있는데 보험금 주기로 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 당사자 간 약정은 전쟁이나 보험사고 시 보험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과 면책은 옳지 않은 것은 약정기간이 없는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를 받은 후 언제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해야지 맞는 얘기죠. 보험자가 보험금을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내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지 맞는 얘기죠. 보험사고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생길 때는 보험자 보험 금액의 지급 책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죠. 임의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험금 지급하기로 하면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험사고가 보험자도 고의 중대한 과실이 생길 때는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보험. 자, 재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위험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보험회사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다 다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요걸 갖다 재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 보험 가입한 것을 이게 원수보험이라고도 하고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드는 것을 갖다 재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재보험. 이렇게. 요런 걸 갖다 재보험이라고 해요. 자, 원보험자, 이게 보험자를 갖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보험계약 따로, 재보험계약 따로거든요. 그래서 요 재보험계약 있잖아요. 이 원보험계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이쪽에. 이것도 지금 문구 잘 기억하세요.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게 효력을 미친다 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계약자와 보험자가 체결한 거 있잖아요. 이걸 원보험계약이라고 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체결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재보험계약이라고요. 농작물 재보험도 이렇게 재보험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농작물 재보험도 재보험인데 이 재보험을 회사가 농작물 재보험은 민간 회사도 되지만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보험 계약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보험계약을 인수한 원보험자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를 이게 보험계약을 재보험이란 게 뭐냐? 보험계약을 인수한 원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재보험자가 그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을 갖다 재보험이라고 그래요. 재보험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적용된다. 재보험에서도 보험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적용돼요. 이 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이 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회사가 이게 그 건물이 있어요. 건물 화재보험에 가 있는데 이 건물이 제3자에 의해서 이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으면은 원래 제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 건물 화재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보험금 주고 회사가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제3자한테. 이걸 그냥 보험자 대위라고 그래요. 대위. 그런데 재보험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보험과 재보험 법률적으로 독립한 계약에서 재보험 계약, 원보험 계약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보험은 이게 기업보험이거든요. 기업보험이니까 기업 간에 이렇게 체결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보험이라고 그래요. 기업보험이라고. 이게 기업보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가계보험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재보험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잖아요. 계약자 불이익변경 원칙은 가계보험만 해당되거든요. 개인에만. 법인이나 이런 데에는 적용을 안 하거든요. 재보험에도 계약자 불이익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됨. 계약자 불이익 원칙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계약자 불이익 원칙. 보험계약자 등은 불이익 변경 원칙이 재보험에는 적용 안 된다. 그리고 재보험은 원보험자 보험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게 되므로 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이 재보험은 책임보험을 갖다 준용하고 있어요. 책임보험. 이 보험회사가 이 계약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험금을 재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의 일종을 준용해서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조금 알아놓으시고. 자, 문제 한번 보죠. 재보험계약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재보험계약, 원보험계약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거 재보험이 있잖아요. 화재보험이 아니라 이건 책임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 규정 적용이에요. 책임보험. 이게 잘못됐어요. 화재보험이 아니에요. 책임보험. 재보험은 제3자가 이제 계약자가 원보험회사 들고 원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 들었으니까 재보험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제3자의 책임을 갖다가 부담하는 꼴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재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인정되고 있죠. 이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인정돼요. 보험계약자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재보험 계약에 하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해 부담할 책임에 대해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후 전부 또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재보험 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 계약을 원보험 계약, 원수보험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보험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잘못된 거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요. 옳지 않은 거. 재보험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적용된다. 아, 요거 맞는 얘기죠. 요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후 전부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죠. 이거 맞는 얘기죠. 재보험 계약, 원보험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재보험자는 손해보험 후 원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보험자는 손해보험 원보험자와 재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죠. 여기가 재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손해보험도 재보험 체결할 수 있고 임보험도 재보험 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재보험 계약은 임보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다 재보험 다 체결할 수 있어요. 요거. 그런데 여기 원보험이 있잖아요. 원보험이 여기 재보험은 다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일종이에요. 손해보험의 일종. 손해보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원보험이 인보험이 있잖아요.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체는 게 이게 인보험이에요. 인보험이도
임보험을 갖다 재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보험인데 사망을 담보로 한 것도 막 보험금 막 10억씩 이렇게 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재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원보험이 임보험이라도 재보험은 다 손해보험이에요. 재보험으로 드는 것은 다 손해보험 형태다.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없어지는 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고, 보험료 및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요거는 3년간,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면 시효로서 완성된다. 요거는 쉽게 해서, 이거 계약자나 피보험자 있잖아요. 계약자나 피보험자 있잖아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이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3년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 안 냈을 때 회사가 보험료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험금 청구권도 이게 피보험자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료나 또 적립금 반환 청구권, 계약자들이 이게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회사한테. 이런 것들은 3년이요, 3년. 그 다음에 회사가 보험료 안 냈을 때 보험료 청구권 있잖아요. 요거는 2년이거든, 2년.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3년이고, 좀 길게 주고, 회사가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좀 짧아가지고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해하면 요건 간단히 해결이 좀 돼요. 보험자 손해보상 금액 항상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이거는 2년이 아니죠. 보험자가 줘야 될 거 있잖아요. 요건 3년이죠. 3년. 요거 잘못됐죠. 자,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 것은 보험금, 보험료 반환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3년인데 보험료 청구권은 회사가 청구하니까 이건 2년이에요. 2년. 자, 요건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딱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상법관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음치. 그래서 이 약관이 있잖아요. 요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쪽에. 자, 2번은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딱 규정해 놨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 있잖아요. 해상보험도 기업보험이에요. 재보험이나 기업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게는 그래야지 않는다. 요런 거, 재보험이나 이런 해상보험, 기업보험에서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계약자들을 부담하기 위해서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은 기업이 상대로 들기 때문에 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있잖아요. 이 조항을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거는 상대적 강행 규정이에요, 이렇게. 특약으로도 계약자나 이렇게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있잖아요. 불리하게 조항을 둘 수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상대적인 이건 강행법이에요, 강행법고.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보험법 제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불리하게 변경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보험에는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나 수출보험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의 검토, 해지 환급금을 반환을 받은 경우에도, 원래 해지 환급 받으면은 그 계약을 부활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부활을 일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은 경우 있잖아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하게 변경이 아닌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지,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한 것은, 유효해요. 보험계약자 불이익이 하죠. 보험계약자 유리한 게.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해주다. 그걸 안 날로부터 1개월,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를 갖다 5년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보험계약자가 불리한 약정이 아닌 게, 이건 이거네. 자,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 3년인데 이 기간을 회사가 늘려버렸어요. 회사 기간을 늘려서 5년으로 했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계약자 불리한 약정 일단은 무효죠, 무효. 요거. 예. 이게 원래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5년으로 계약자 때 불리하게 해놨잖아요. 요런 게 보험자 불리한 약정으로 이런 것들은 무효로 처리해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이제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불이익변경은 보험자 관계에서 계약자가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법 보험법 균형 가계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죠. 상법 보험법에서 가계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불리하게 변경 못하죠. 재보험에서는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재보험은 있어요. 이거는 재보험은 관계없죠. 자, 문구만 잘 읽으시면 돼요. 자, 상법에 보험계약자 불이익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야, 2번 보죠. 상법 보험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요거 재보험에는 적용 안 해요. 재보험이나 기업보험 같은 데서 해상보험이라는 거. 가계보험의 약관 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허용될 수 있는 거. 이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약관 설명 의무인식같이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거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계약했잖아요. 삼성이라고 했어요. 삼성. 그 계약 취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어. 근데 1개월로 이렇게 나쁘게 바꿔놔 버렸으니까 이건 허용이 안 되죠. 보험증권은 교부가 있나 또 1개월이에요. 1개월을 더 이상을 더 줘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30일 넘어야 돼요. 30일 미만으로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놨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해지한 걸 반환을 그 계약을 부활할 청구할 수 있는 이건 뭐 상관없죠. 이거는 고지 후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는 보험자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요거는 계약자 고지 후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증명된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해버렸다. 이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했으니까 요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허용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 상호보험 공제도 준용한다. 2편 보험계약의 통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의 이에 준한 계약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상법보험법 통칙 규정은 영리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에요. 영리보험을 규정을 대상으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이나 공제 그 밖의 준하는 계약에도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보험 있잖아요. 상호보험은 이 계약자들 있잖아요. 계약자들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해요. 영리 목적이 아니거든요. 영리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상호보험이나 별도로 저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호보험 회사가 없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상호보험에도 혹시 이렇게 있잖아요. 영리보험이나 상법 통칙이 있잖아요. 이걸 준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보험이나 동종의 위험을 누인 다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자가 상호회사 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이렇게. 공제는 같은 직장, 직업,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사고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상법에 있는 건 그 영리보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상호보험이나 공제, 그 밖에도, 다른 계약에도 준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보죠.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계약자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죠. 재보험은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니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 보험자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맞죠? 상법보험법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제에도 준용하죠. 상법보험 규정은 약관에 의해서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죠. 이게 더 좋게 이게 약관 규정이 있잖아요. 상법보험법 규정은 약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법이 있고 이게 상법이 있으면 이 상법에 근거해서 약관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보험계약자분 때 상법보다도 더 좋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상법에 있는 강행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더 나쁘게는 만들 수 없어요. 상법에
벗어나가지고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약관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약관을 만들 때게 이 약관을 만들 때게 상법보다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런 약관은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금융위. 이거 다 인가를 받거든요. 인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계약자한테 불이익한 조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려고 요렇게 다 인가를 받는 거래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에 한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쭉 그 문구 읽어보고, 요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